제목은 다 아는 책들, 그러나 직접 읽은 사람은 별로 없는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인간의 가치라는 교양 과목을 담당하면서 덕분에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제목만 아는 책들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었습니다. 수상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곤 있지만 원래 제목은 에세, 프랑스어로 시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에세이라는, 그러니까 수필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요. 에세이라는 문학 장르의 출발점이 바로 몽테뉴의 수상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세에는 오로지 신을 중심으로 관념적인 사상을 담는 것이 문학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는 문학으로의 방향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 그것이 바로 이 몽테뉴의 수상록입니다. 개인과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정신의 또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몽테뉴는 1533년 프랑스 남부의 페리고르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몽테뉴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주 집안 귀족이었습니다. 8남매 중에 첫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위로 두 형제가 죽고 난 후 얻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께서는 아주 교육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서 소장농 집에서 살게 함으로써 어떤 소탈한 삶을 배우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라틴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프랑스 사람이 아닌 독일 말만 할 수 있는 사람과 공부를 하게 함으로써 라틴어로 직접 대화를 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했다고도 합니다. 16살부터 툴루즈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평범하고 순탄하게 학업을 마친 후에 몽테뉴는 21살인 1544년부터 1570년 37살에 퇴임하기까지 보르도 의회의 재판부에서 행정관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1592년에 59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가 남긴 수상록은 셰익스피어, 에머슨, 니체, 루소 등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몽테뉴가 살았던 시대는 종교개혁과 또 종교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몽테뉴의 형제들조차도 어떤 형제들은 구교를 믿고 어떤 형제들은 신교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서로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행히 화목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네요. 몽테뉴는 이 평생 구교와 신교의 이 중재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 몽테뉴의 수상록은 1676년부터 1854년까지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티칸으로부터 금서 목록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평생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수상록은 20여 년간 집필된 책이고요. 총 107장 3권으로 나뉘는 방대한 책입니다. 1571년 공직에서 은퇴한 직후에 수상록을 쓰기 시작해서 47살이었던 1580년에 1권과 2권이 나왔고 3권은 1588년에 나왔습니다. 2007년에 프랑스어로 나온 수상록은 1975쪽의 분량이었고 1991년에 펭귄판은 1283쪽이었습니다. 수상록 1권은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그가 선정한 다양한 일화들과 경구들을 소개하는 것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2권부터는 죽음과 양심, 개인의 마음과 심경, 생활에 대한 관찰과 생각 같이 개인적인 어떤 에세이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수상록의 완역본이 아니라 편역본입니다. 읽기 쉽게 항목을 추려서 번역을 한 책인데요. 정영훈 님이 엮었고 안혜리 님이 번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늙음과 죽음, 삶, 자기성찰, 고독, 명예, 학문 등의 항목으로 구분이 된 61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집도 좀 여유가 있고요. 또 사진도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고 하루면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주 세련됐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현대 수필가의 글이라고 해도 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감각적인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중세를 살다 간 사람이나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생각이 또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바로 나로서 사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글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항목을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은 뒤를 보지 못한다. 하루에도 100번씩 우리는 이웃을 조롱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조롱하고 명백히 우리에게도 있는 단점을 타인에게서 찾아내 경솔하게 이를 기이하다 여기곤 한다. 어제만 하더라도 어느 양식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어떤 이가 절반 이상은 거짓말인 말로 가족 친지들의 계층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며 정당하지만 익살스럽게 비웃고 있었다.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일수록 이런 어리석은 말에 더 잘 빠진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본인도 과도하고 어이없게 자기 아내의 출신을 자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흠없는 사람만이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그 누구도 흠이 없을 수 없으며 정작 필요할 때 비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타인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단점을 없애지 못하면서 타인의 더 가벼운 단점을 없애주는 것은 동정심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당신에게도 그 단점이 있노라 말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타인의 단점에 대해 주의를 주는 일은 정직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후각이 더 예민했더라면 타인의 채취보다 자기 자신의 채취가 더 지독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오늘은 1580년과 1588년에 나온 프랑스의 몽테뉴가 지은 수상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헌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